I'm so sorry but I love you that girl.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네. 아, 너무 거짓대가 아니야. 아니 이게 보니까 예수쟁이는 예.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못을 박아서 죽이는 야만한 사람들. 미제 작가가 예 그렇게 승냥이라고 승냥. 그렇게 승냥이. 표현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김일성의 역사를 바다 갈라지고 거예요. 바다 갈라지고. 네. 그건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이게 교과서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린 그게 사실인 줄 알았죠. 거짓말들은 수없이 많아요. 북한이 선전하는 그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인데 북한 그 자체가 거짓말. 그렇죠. 역사까지 완전히 다 바꿔버리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안녕하세요. 네. 봄 햇살처럼 따뜻한 남자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을 닮은 여자 한유미입니다. 왜 귀여운데 왜 그러세요? 귀여워요. 유미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유미 씨. 제가 지금 MC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네, 놀랐어요. 어울려요 왠지.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오자유이어 안방마님 주순영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네. 그 빈자리 우리 북한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채워주기로 했고요. 오늘은 유미 씨가 함께 네. 하십니다. 각오 한 말씀 하시죠. 네.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방송인 만큼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자유이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자유에 대한 간절했던 여정,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자유이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오 하나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을 지켜주소서.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한다. 아유, 준비된 MC입니다. 그죠? 너무 부끄러운데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잘하죠. 감사합니다. 저희와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실 탈북 미녀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든든한 남한 가족 세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김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원입니다. 뭐예요 이게? 젠틀한데요. 네. 네. 오늘도 김로기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예. 네. 이제 저는 오자유 한 가족이죠. 아이, 그럼요. 예. 원하실 때 언제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Who are you? 탈북 미녀 한 분을 만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남한 생활 2년차 최성희입니다. 남한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생겨졌어요. 제가 이 남한에 올 때 저는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살면서 보니까 저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을 도우면서 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제일 좋은 점이라고 할 때 정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한마디로 자유가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정말 그 자유가 그리웠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쇠사슬에 매여서 살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 하나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이 자유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통일이 저희 꿈이에요. 남북 간의 그 통일을 이룩하는 디딤돌이 되고 싶어요. 통일이 되었을 때 저는 북한에 먼저 갈 거예요. 북한 주민들 오직 김부자들 하늘의 신처럼 믿고 따르고 그를 찬양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허황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 고향이 북한이 아닌 남한이었으면 지금쯤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 100번 자고 깨도 제 고향 남한이 아닌 북한이라는 사실은 없어 안 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북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그 생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에 있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거든요. 잘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 탈북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주셔서 이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자유여의 새로운 가족 최송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13년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2015년 8월 12일 대한민국으로 온 최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함께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에 눈물을 보이셔서 저까지도 마음이 다 짱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마지막에? 네, 갑자기 뭐 두꺼운 가족 생각이 났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탈북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송희 씨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자, 오자유여. 유미 씨. 네,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우리 군대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포사격 도발을 일으켰다는 모략극을 또다시 날조해내고 시험 사격은 휴대용 레이저 유도 반땅크 로켓의 비행 조종성 및 명중성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자. 오늘의 주제, 북한의 거짓말입니다. 예. 상당히 기대되는 주제인데요.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이게 뭐야? 지구 멸망, 호상 비판, 네. 흡혈린. 야, 오늘 혈인? 수위가 좀 센데요, 그죠? 아니 지상낙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 모세의 기적도 있고 네. 뭔가 기적이 많이 기적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많이 I'm so sorry but I love 다거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네. 너무 거짓돼요. 아니 이게 보니까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다 도배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 씨 덕분에 오늘 주제가 머리에 딱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잘 기억할 것 아니, 뭐 같아요. 노래- 저도 노래까지 얼굴이 원래 괜찮은데. 진실된 얼굴은 아니잖아요. 왜요? 지금 아직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실된 얼굴이고. 차라리 그냥 노래. 네네. 제가 옆에서 우리 오지은 씨 보면 네. 그게 은사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각인된 얼굴. 각인된 네. 얼굴. 네. 좋겠다 얼굴이 은사라. 나쁘지 못해요. 네. 그럼요. 주님 주신 마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그맨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아유 좋죠. 자, 먼저 주제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것이 북한의 거짓말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지 전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현 씨.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김일성 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 김일성이가 이제 딱 죽으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이제 땅덩어리 자체가 다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워서 아 나도 같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막 이제 뭐 현지지도 다니고 막 이럴 때 또 김정일이는 쪽잠에 제기밥 드시면서 막 인민들 막 그 경제 살리게 다닌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아 어떡하냐 수령님이 저렇게 쪽잠에 제기밥까지 먹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주여. 가족끼리 모여 앉으면 이런 말 했어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나가서는 공공연하게 북한에서 말하면 잡혀가니까 예, 예. 가족끼리 앉으면 그쪽 그 제기밥 안에 들어갈 거 다 들어갔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맞아요. 우리 그랬어요. 제기밥 안에 들어갈 거 다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딱 가족들만 있을 때 들어갔겠지. 쪽잠. 우리 아버지랑 알잖아요. 저 차는 타게 되면 뭐 방탄이 다 되고 저기 누우면 침대가 다 있다고 해서 얼마나 좀 말이 쪽잠이 제기밥이지 이러면서 우리끼리는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거면 또 걸 되게- 축지법? 뭐 저도 들었거든요. 네, 축지법 막 쓰고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고
맞아요. 교과서에 나와요. 가랑잎 타고 김일성이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가랑이가 얼마나 튼튼한 건지. 그렇게 좋았네. 네, 그러니까 뭐 셀 수가 없지만 많죠. 뭐 북한에서 받을 때 뭐 북한에서 세계 1위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중국이 1위고 북한이 2위고 남조선은 더 못 사는 줄 알았어요. 배고 그지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2위가 그 정도 살면 진짜 전 세계가 정말 다 굶어줄게요. 네. 그죠? 예. 송희 씨가 들었던 거짓말은 뭐 있을까요? 예, 뭐 북한이 제일 강한 나라 강성대국. 예. 뭐 북한은 지상 최고의 낙원. 낙원이요? 예. 또 거짓말들은 수없이 많아요. 북한이 선전 뭐 그런 매체 선전하는 그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예, 거짓말인데 거기서 저는 거짓을 부리더라도 진실적인 것만은 꼭 우리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 6.25 전쟁 같은 거. 예, 6.25 전쟁도 저는 남침, 뭐 북침, 북침이나 남침. 예. 예. 저는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다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정말 왜곡됐고 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북한 그 자체가 거짓말. 그렇죠. 예. 진짜 근데 이게 신처럼 여겼으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신이라고 생각하니 뭐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말도 안 돼. 그럼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또 뭐였을까요? 궁금하다. 저는 그 김부자 충성맹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막 그 앞에서는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나가가지고 결사옹이 우리 총폭탄 돼서 우리 수령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조금씩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건 조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막 눈물까지 보이던데 그 맞아요, 눈물도 맞아요. 거짓 눈물인가요? 거짓 눈물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옆에서 우니까 같이 덩달아서 분위기 타서 우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우는 것도 너무 리얼하게 잘 울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세뇌 교육을 당해서 예. 막 예를 들면은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앞에서 보면은 정말 신을 봤으니까 그 진짜 순간에는 눈물이 세뇌 나요. 교육을 받았던 게 끌어올리면서 그 감정에 정말 눈물이 나는 거고요. 그거를 TV 화면으로 저희가 집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보면은. 약간 이단 교주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단이야. 그런 거군요. 예. 영아 씨는요? 저는 생활총화 때 호상 비판 그때 거짓말 진짜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토요일마다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해. 토요일마다 생활총화 시간이 있어요. 어디 조직이 막나가 되면은 저희는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서서 자기 비판을 해요. 저는 뭐 어쩌고 딱 자기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해결야. 자기 뭘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따분한 일이 있는 게 호상 비판을 해요. 호상 비판, 남을 비판을 해야 돼. 호상 비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자꾸 오해가 상하는 거예요. 조금만 갖고 한유미 동무 비판하게 동무는 저번에 왜 지각했습니까? 이러면은 얘가 또 발딱 일어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발딱 일어나서 다음에 나는 지금 다 하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자기 저는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잘못했습니다. 뭐 고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재영아동을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악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혜로 느낀 게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야, 오늘 내가 널 비판하겠으니까 니 날 오늘 비판해라. 짜고 치는. 짜고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상하지 않게. 그러면 오고나니까 그냥 널 비판할까? 나 저번에 무슨 사과 안 가져가고 선생님들 욕 먹었거든. 그러니까 사과 안 가져온 거 말을 해라. 그러면 저번에 왜 작업 시간에 보현동무는 사보 어제 안 가져왔습니까? 다음부터 거짓이요? 그러면은 이해해요. 그럼 앉으시오. 이게 여기까지 제 그 호상 비판하는 사람이 의무예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왜 사보 안 가져왔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느냐? 얘기하고 다음부터 고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해해봐. 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했어요. 그게 친구들끼리 오해가 상하니까 참 별걸 다 하고 살았네요. 근데 그 호상 비판 대체 비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해요? 진짜? 왜 서로 비판을 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하라고? 응, 하라고. 그래도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뭔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냥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네. 결함은 자기가 모르니까 예, 내 안에 있는 결함을 본인은 모르니까 상대방은 그 상대방의 결함을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런 결함을 지적해줘서 그 상대방이 모르는 결함을 받아들여서 그것 앞으로 그 결함들을 고쳐나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상호 비판이 있어요. 근데 형식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실제로는 친구나 가족끼리 좀 숨기고 있는 걸 들춰내라, 끄집어내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 일상화하게 만들어 놓는 성경의 말씀이 완전 반대더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거 완전 반대의 말씀이에요. 반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는 사회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야, 진짜 그건 뭐 상호- 학교뿐만 아니라 이민반에서도 하니까 이민반에서도 서로 이웃 간에 믿지를 않죠. 그럼 전 국민의 문화가 그렇게 되겠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눈이 뒤통수에서 보고 그죠? 있고. 삼인감시. 삼인감시. 그래서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 뜨겁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해도 나 뜨겁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진짜?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미 씨 제가 유미 씨 오늘 머리 색깔 염색 잘 됐는데 예쁜데요? 그러면 진짜 어색해요? 예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는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와? 네. 쉽게 진짜. 아닙니다. 막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죠. 어색하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슈트가 너무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런 말은 칭찬 같은 건 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보면은 꼭 보면은 칭찬을 하게 그 돼요. 여유 있는 마음을 저는 칭찬 좀 해주세요. 자, 키가 오늘 너무 크고 멋있으세요. 아, 여기 칭찬 아니고 여기 너무 칭찬. 크고 이런 거는 조금 칭찬이 덜 되는 것 같다. 네, 키가 저는 너무 작아서- 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도 이제 긍정을 쓰도록 하신 아니요,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이 참 네. 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호간에 비판하는 걸 호상 비판이라 하는군요. 네. 하나 배웠는데 참 안 좋은 제도 같습니다. 나는 무슨 선상 비판인가 그랬네. 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거짓말로 꼽는 게 북한 정부가 3대째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라는 말을 네. 선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네. 북한에서 훈이 하고 훈이 듣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3대째 누리는 장군복, 수령복 그거는 어린 애들도 웃을 일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키워드 예. 있는데 수령을 잘 만났고 장군을 잘 우리 수령이자 장군이잖아요. 인정이 예. 아니라. 우리는 수령복은 김일성을 의미하는 거고 맞다. 장군복은 이제 김정일을 의미하는 거고 맞다. 김일성은 이제 나라를 해방시키고 강성대구로 만들어서 수령복 누렸다고 또 김정일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김정일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서 김일성은 우리가 해방시킨 후에 우리가 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나중에 배웠지만 김정일 시대 때는 어린 시절에 뭐 김정일 장군이 뭐 백두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거를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막 노는데 총 가지고 놀고 말 타고 어릴 때 막 몇 살 때부터 막 말 타고 달리시고 막 그래서 장군감이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김정일이가 하물며 태어난 곳이 양강도 쪽이 아니고 백두산 쪽도 아니고 백두산 쪽도 아니지만 양강도도 아니고 아예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병원에서 나왔을 거예요, 병원에서. 저 그거 지금 어찌 알아. 저는 중국에서 9년을 제가 살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뭐 김일성이 빨치산 하긴 뭘 했어? 뭐 이럴 때 저는 그래도 안 믿었어요. 중국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 조선족 분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에 와서 막 책도 보고 막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너무 내 눈을 막 의심하고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 북한 사람들 못 산다고 막 원래 그런 적이니까 우리 김일성 수령님을 비방하고 막 이런 생각을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걸 듣고 야 정말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걸 속고 살았다는 배신감 있잖아요. 발부터 머리까지 막 곤두서 두더라고요. 막. 예, 진짜 그랬었어요. 실망감 이런 게. 얘기를 들으면서 세뇌 교육이 진짜 무섭구나. 진짜 무섭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왜 저렇게 무지하지? 저 다 거짓말인데 저걸 어떻게 믿고 살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쭉 받았다 그러니까 야 세뇌 교육이 무섭구나. 그러면 그런 그 김 부자 외에 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짓말은 또 없나요?
북한에서는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신에 관한 영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뭐 영화나 연극, 뭐 연극 이런 걸 나와도 다 완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예 알려지지 않아요. 북한에도 노래가 있어요. 그 신을 대신하고 그 종교를 대신하는 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하늘이 내신 분 우리 수령님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그 정도 그 정도로 북한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가 그 석개울의 세범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면 그 이게 예수를 믿는 그 이런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집가산을 다 내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쫄딱 망하고 그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사망에 가게까지 돼 있고 그 정도니까 그 사위감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바로잡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돈 끌어가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같은 존재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되게 치를 떨죠. 교회하면 안 돼. 종교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듣자니까 진짜 거짓말이 끝도 없는데 남숙 씨 궁금한 게 이 북한이 이렇게 끝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사람들이 외부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가 독재 체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배급을 못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뭐 강성대국 지금은 막 말리마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에서 뭐 강성대국에서 말리마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천리마가 말리마 됐습니까? 네, 지금 말리마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외국의 문화를 이제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말을 이제 우상화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동독과 서독의 그 통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통일할 수 있었던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나가서 무너뜨렸을 적에는 그때 당시는 서독의 모든 문화를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고 동독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것은 오직 그 외부와의 그런 문화를 모든 것을 차단해야만 정부를 믿겠으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장마당이 지금 뭐 엄청나다고 제가 들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드라마 바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아니 근데 이제 거짓말에 대해 나누고 있으면 또 궁금해지는 게 키워드에도 있는데 교과서 왜곡, 그렇죠? 거짓말을 위해 교과서 왜곡을 진짜 엄청나게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죠? 역사를 워낙 왜곡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6.25 전쟁을 그게 이제 남한이 미국 승냥이 놈들하고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일요일날 고요하게 우리가 정말 즐기고 있고 막 이랬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영화가 있어요. 나는 대학생이단가? 그래갖고 연인 만나서 막 이런데 전쟁이 터져갖고 두 연인이 갈라지고 막 그걸 막 엄청나게 울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신천박물관이라고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미군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우리 공산군들한테 머리라 못을 받고 막 이렇게 깔아 뭉개고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무덤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애기들 엄마들하고 띄워놓고 막 어느 방에다 몰아놓고 거기에 휘발유 불 질렀다. 저 딸라고 하는 애들 휘발유 불 질렀다가 이런 교육을 해주니까 저희가 이거를 7살 때 막 이런 때 배우니까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딱 인이 배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세뇌 교육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뇌가 되면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릴 때 되게 잔인한 그런 걸 보면 더 감정이 많이 그게 돼요. 잊혀지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보현 씨가 기억하는 교과서 왜곡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가 이제 막 일본군과 몇백 대, 몇천 대로 막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막 행보를 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일본군이 막 진을 치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김일성이가 옛날에 이렇게 장총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칼날 달린 총 있잖아요. 그걸 딱 내리치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딱 치면서 번개줄기가 총창 끝에 와서 딱 닿으면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어요. 다 아시고
땅이 쫙 갈라지니까 감전되어서 쓰러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니까 그 일본군이 거기 지옥의 나락으로 다 떨어져서 유격대가 행진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의 기적이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바로. 그 제가 성경을 와서 그래서 혼돈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성경을 접했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김일성의 역사를 땅이 따라온 갈라지고 거예요. 바다 갈라지고. 네.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이게 교과서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린 그게 사실인 줄 알았죠. 그리고 김정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우리가 50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8살 때 이미 전쟁 작전 지휘 다 했다고 배우고 8살 때? 8살 때. 4살 때 말 타고 달렸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배우면서 정말 신인가 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도 못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말이 안 되죠. 영아 씨 따님이 지금 7살인데 여기 스튜디오 밖에서 사탕 먹고 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8살에 무슨 뭘 했다고요? 김정일이 말 타고 다녔지. 아, 4살 때 말 타고. 권총을 쏘면 총 한 방에 설방울 10개 다 떨어뜨리고 기억이 진짜 좋다. 솔방 같은 소리다. 솔방울 다 늘어뜨리고 솔방울 6개를 한 번에 딱 마신 거예요? 10개. 10개. 진종호야? 진종호야? 어떻게 다 잘해. 아니, 조금은 가장인 걸 알면서도 믿었어야 했고. 노스트라다무스야. 자연하게. 목사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세의 기적 이렇게 있어서 대단한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줄 알고 막 귀를 쫑긋 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저도 북한에 있었을 때는 이게 다 소설 같고 정말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정말 너무 교과서가 너무 왜곡됐구나라는 생각이 왜곡 드는데 정도가 아니네. 그렇죠. 네. 이 교과서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교과서라는 게.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시험 문제 하면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써야 못하고 돼요. 왔냐 그럼 말. 솔방울 몇 개냐 10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또 다른 대단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3대에 걸쳐서 국산화와 재산의 공동 분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작 그 자신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북한에 보면 전국의 경치 좋은 곳에는 다 별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들 그 안에서도 그 과장을 받고 가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고 기쁨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솔직히 말하는 보천보나 왕제산이나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말하는 뭐 모란봉이나 뭐 은하수 악단 얘네들은 진짜 기쁨저가 아니에요. 진짜 기쁨저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진짜 기쁨저는 그런 애들은 어려서부터 선출이 돼요. 다 인물키 먼저 다 보고 뭐 높은 중앙당 뭐 그런 급에서 내려와요. 그게 바로 억가라고 하는데 학생 때부터 뽑아요. 어릴 때부터 뽑아서 꾸준히 관리를 해요. 요만한 상처도 있어도 안 되고 순자연미여야 해요. 그래서 걔들 그 재학교육이 돼서 뽑힌 아이들이 진짜 기쁨적 그 안에서는 안마저 무슨 저 또 따로 있거든요. 완전 왕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한국에 와서 들었던 게 아니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들었어요. 진짜? 예, 들었어요. 억가가 뭐 여성들이 저희는 그때도 뭐 억가 뽑는다 하게 되면 간부들이 와서 줄 쫙 세워놔요. 그러면 날 뽑아주세요 하고 진짜 머리를 막 했거든요. 근데 뭐 나는 뽑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뽑히는 애들이 저희 학교에서도 한 명도 안 뽑혔었어요. 그만큼 뽑는 그 기준이 대단히 높았고 그런 애들도 그렇게 김정일이랑 뭐 권한 행군 시기에 뭐 주가 재기박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들이 그때 뭐 비행기로 다 아이스크림까지 다 날라다 먹었죠. 그럼 그거를 현지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모르죠, 대부분. 별일 다 했군요, 진짜. 근데 이 옷가가 그 기쁨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 중에 김부자들만 먹는 돼지 기른다거나 뭐 채소를 기른다거나 뭐 이런 데서도 뽑혀간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물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김부자 곁에라도 가는 거고 그냥 인물이 출중하긴 한데 그래도 좀 그 사람들보다 모자라면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선발을 우리나라로 치면 이 연예인들, 인류 연예인들이 돼지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처럼 국녀라고
국녀라고 생각해요. 국녀. 갑자기 뭐 국녀예요. 한가 이렇게 그렇죠. 생기신 분들이 수발을 둔 국녀. 오디션 열심히 와가지고 몇 년을 2등, 3등 하는 준비해서 사람들은 그렇죠. 돼지기물이고. 네. 영화 씨 말대로 중세의 왕이 뭐 궁녀를 뽑아서 그죠? 예쁘면 맞아요. 후궁으로 간택을 하거나 뭐 못생기면 또 뭐 일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아니 오늘 저희가 들으면서 너무 막 흥분을 했어요. 막 맞아요.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또 이제 남한에 북한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남한에 와서 알게 된 북한의 거짓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북한에 가면 노란 쌀포대 대한민국 쌀하고 밑에 코리아 이렇게 쓴 쌀포대가 있어요. 그게 시장에서 제일 1등 쌀인 건 알죠? 떡쌀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그게 남조선이라고만 알았지 맞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공식 명칭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네, 그 아니,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몰랐죠. 신기하다. 남조선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이제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엔에서 쌀을 보냈는데 코리아 우리 조선에 대한민국의 쌀 고장의 쌀을 보내줬구나 했는데 여기 오니까 공식명 중국에서 보니까 여기가 공식명칭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한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줄임말이래요. 네, 대한민국. 아니, 네. 이 방송 보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대북전하는 쌀 포대에 꼭 뭐라고 남조선. 네, 네. 남조선을 쓰시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게. 네, 다 알아보시게 해야 되겠네요, 진짜. 진짜 거짓말도 진짜 되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가 한순간에 확 바뀌잖아요. 그럼 굉장히 충격이 심할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역시 믿을 게 못 된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속된 말이긴 하나 태어나서부터 그 땅에서 나오기 전까지 참 그 땅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조선도 북한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 정권이 사람들을 속이는 걸 굉장히 밥 먹듯이 참 잘했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잘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 지금도 계속 거짓 선전하는 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을 보면 그분들이 더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비판한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비판 때문에 친구를 잃고 서로가 경계할 대상이 된다라는 게 참 북한 땅에서 나온 것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얘기 나온 김에 남숙 씨가 그 거짓이 가득한 땅에서 이 남한으로 넘어오시게 된 탈북 과정과 또 하나님 만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8 비난론 연합기업소라고 해서 함경남도에서는 이제 함흥에서 5대 공업 기지라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내식당 매점 판매원으로 탈북하기 전까지 있다가 2005년 4월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먼저 탈북하신 엄마랑 저희 이제 남편이 99년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닿아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그 중국에 있다가 그 성북은 에바다 선교회 성북은 목사님과 연계가 닿았어요. 먼저 탈북하신 분 통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저랑 저희 남편하고 그 여자분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로 한 3시간 동안 새벽 3시에 그 중국 국경을 넘어서 막 이제 뛰었어요. 중국에서는 마하라고 하는데 그 꽈배기를 들고 이제 물병을 이제 한 사람이 하나씩 들었는데 저는 그게 다 막 귀찮은 거예요. 다 뿌리치고 진짜 이 목에서 막 우리 북한 말로 겹불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목에서 막 목이 타고 냄새 날 정도로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죽기 내기로 정말 뛰었어요. 여기서 성공을 못하면 잡히게 되면 죽잖아요. 그 몽골 사막이라는 게 그쪽으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일주일 헤매고 막 보름 헤매고 어떤 분들은 헤매다가 못 찾아서 거기서 맞아요. 막 죽어가고 그런 이제 사막인데 그때 막 앞에 쭉 가다 보면 전봇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다가 아침 7시 15분에 앞에 딱 보니까 전봇대가 있어요. 다시는 못 가겠다. 더는 못 가겠다 했는데 이게 귀인처럼 차가 앞에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국경 경비대들 차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러시아어를 배워가지고 우리 노에서 차가 온다 해가지고 가서 막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워가지고 주드라스트비체가 러시아어로 안녕하십니까거든요. 주드라스트비체, 우리 울란바타로 코리아 이지오트가 이제 가다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코리아 이집트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태워졌거든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제 탈북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나 예, 생각합니다. 복 받은 분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김남숙 씨가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네. 남한에 제가 와보니까요. 네. 만우절이라고요. 네. 거짓말을 따로 기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따로 기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만우절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이제 회사라는 걸 처음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뭐 온지도 1년 조금 더 됐으니까 잘 모르자는데 예. 어느 날 딱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일하신 단 남자분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견 나가서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될 결혼식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꼭 오라고 막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청첩장 이런 것도 뭐 진짜요? 막 축하드려요. 막 어제까지 얘기가 없던 해가지고 제가 아주 그 전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이 이 사람은 오늘이 거짓말이니까 그냥 해놓고 말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다음 날 가가지고 7시에 문 여는 헤어샵이 없어요. 그때 머리도 저는 이상하니까 가서 머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농촌 시골에 다 깨워가지고 그 아줌마한테서 해고 옷을 정말 가서 사입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결혼식장에 간다고? 결혼식장 옷도 정말 언니가 알 거예요. 다 이렇게 얻어서 입고 언니가 주는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옷이 입었어. 없었거든요. 그 옷이 좀 부실하니까 옷도 하나 사 입고 해가지고 다음날 갔어요.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한다는 사람이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신랑이 왜 이러고 있어 했더니 이 사람 까맣게 입고 신랑? 하더니 그때 생각나가지고 껄껄껄껄 이게 만우절이래요. 만우절이면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참아야지. 그래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다음에 만우절. 근데 만우절은 뭔데 사장이 오늘 보너스가 나오는데 회사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견 매니저로 각 이제 S 뭐 회사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회사에서 저한테 보너스가 나도 일 잘한다고. 그래서 자기 저녁에 퇴근할 때 자기 꼭 돈 달라고 얘기하래요. 그래서 너무 출근 딱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보증금 막 집 다시 나왔으니까 보증금 막 보태야지 기분 좋아갔는데 저녁에 가서 돈 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그거 무슨 소리냐 또 아침에 한 말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놀려대더라고요. 그때 물어봤어요. 왜 계속 거짓말하냐 했더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놀려먹는 재미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거짓말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있다. 정말로 믿었냐 하고 오히려 대묻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게 다 만우절 장난이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네. 문득 든 생각이 혹시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장난쳐보신 적 있는지? 있죠. 제가 들었어. 이것도 네. 난리가 들었어. 뭐죠, 네.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갑니다. 가면은 제 이종 사촌이 저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가면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논에 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논 옆에 도랑이 있고 오디나무가 크게 뽕나무가 크게 있어요. 제 속셈은 얘를 좀 놀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이제 놀릴 수 있는 방법은 야, 너 내가 왔으니까 너 나한테 저 어디 좀 따줘야지? 이제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제가 밑에 나무 둥지를 잡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논에서 일하시다가 지게작대기를 들고 저 넘어가시나 저거 또 저런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날 아주 줄행랑 쳤습니다. 장난꾸러기셨군요. 그럼요. 그래서 목사님 되셨군요. 지금 씨 느낌 어때요? 그냥 목사님이 되신 이유가 지금 있네요. 본인 얘기 듣는 거 같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저도 이제 그죠. 어렸을 때 그냥 그 벽 타고 막 가다가 공이 넘어가서 벽 타고 가다가 벽이 넘어져가지고 벽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그 있잖아요. 그 유모차로 저는 출퇴근을 시켰어요. 학교를 등하원 시켰어요.
진짜. 너무 심해서. 너무 까부니까 그냥 묶어서 학교를 갔던 거군요. 한마디로. 이렇게 너무 까부니까. 너무 까부니까. 아이고. 아니 뭐 거짓말 얘기하다가 이게 뭐 장난이 애 낳으면 어떻게 키워? 그 생각부터 드네. 애를 보니까 정말 얘네들 사고를 너무 많이 치거든요. 지금 별짓 다 하거든요. 너만 하겠어요. 그렇지. 누구 닮았겠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 힘듭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북한에서 생각했던 남한 직접 겪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김일성의 그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거나 관리서 정신병원에 막 보내고 이제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예. 근데 반면 이제 그때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안희택 그 교수님께서 주신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이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제 한강의 기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 이 나라 국민 이 나라의 그 선조들의 그런 이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우리처럼 이러한 삶을 자유롭게 정말 이러한 삶을 누리도록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너무 맞는 그래야죠. 말씀이세요. 오늘 사실 이제 북한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대화를 좀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만 복음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더욱 불태워주는 그런 녹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해 주신 미녀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여지까지 속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알고 속고 있어요. 알고. 이제는 거의 알고 속아가고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모르고 속았고 지금에 있는 분들은 많이 깼어요. 근데 알면서도 속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알면서 속던 체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보고말을 해가지고 저걸 다 바꿔야 돼요. 교과서를.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되고 역사도 바꿔야 되고 제대로 된 우리 예수님의 성경을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왜곡을 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부터 저부터 해서 기도로 무장되고 연단되고 해서 복음을 빨리 전달하는 날이 빨리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요 들으면서 뭐 충격에다가 감동에다가 제 마음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 오자유 프로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탈북민들을 한 가정씩 좀 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외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해외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지나가고 나면 폐허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미 먼저 들어온 우리 통일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품고 또 우리가 먼저 통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저 왜곡되고 거짓말로 완전히 오염돼 있잖아요. 이 정신세계까지 오염돼 있거든. 저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들을 건져내려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예를 들어 문이 열린다고만 하면 차로 지금 출발하면 오후나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탈북민들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 보니까 진실을 전할 수 없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뜨거운 기도, 관심,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TV에서 귀한 캠페인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귀한 캠페인, 탈북민 한가족 믿기 캠페인인데요. 친지, 가족 없이 생활하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크리스천 가정을 직접 체험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의 따뜻함도 느끼게 하고요. 또 탈북민의 남한 정착까지도 지원하는 캠페인인데 자세한 건 지금 아래 나가는 이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탈북민을 연결해 드립니다. 후원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소문 들으셨군요. 네. 신청해 주신 분들의 사연 하나 좀 소개해 드리자면 아들 셋을 결혼시키고 노부부죠. 함께 살고 계신데 딸처럼 지내면서 후원도 하고 싶다고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손길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복음 통일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잘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씨는 언제 주님 믿길 잘했다 싶어요?
저는 매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었고 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었고요. 북한에서는 나 자신만을 믿어야 되니까 뭔가 늘 긴장의 연속이죠, 그죠? 네네네. 지금 당장 해결하고 뭘 해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주님께 의지하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